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비견부터 정인까지 여러분의 만세력에 있는 이 십신 또는 십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주에서 기준은 누구다? 일주가 기준이 된다. 그 중에 내가 누구다? 일간이다까지 우리가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이 구성되는 나머지의 관계성을 살피는 게 십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비견겁재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로 우리가 편하게 시작했으니까 목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이 비견겁재에 해당하는 것에 여러분의 일간의 오행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목이면 요대로 쓰시면 좋고, 내가 화라면 화, 토, 금, 수를 비견겁재에 넣으시고 차례대로 목화토금수를, 화면은 화토금수 목, 토면은 토금수 목화, 금이면 금수 목화 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비견, 식신, 편재, 편관, 편인,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간과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비견, 다르면 겁재라고 불러요. 비견부터 출발할게요. 비견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인 내가 돼요. 동시에 나와 같은 오행이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동료이기도 하고 내 형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많다 보니 내 스스로가 8자, 8글자를 구성하다 보니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높아요. 내 자신이니까요. 동시에 내 자신이다 보니 어떤 것에 구애받고 속박받지 않다 보니 독립적이기도 하고 나만의 확신이 있기도 하고 동시에 나만의 어떤 논리와 기준점을 갖고 있어요. 겁재는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뜻하는데요. 경쟁자가 이 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요. 동시에 형제장매도 같이 가져가긴 합니다. 이 경쟁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러 가시다 보면 올해 경쟁자가 있어요. 라이벌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겁재의 운에 해당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는 게 분명히 여러분 이제 들 거예요. 동시에 겁재는 저 같은 경우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파괴와 혁신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인데? 내 안에 숨겨진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즉 겁재가 살아있는 분들은 내가 기준을 재창조하는 어떤 힘을 갖고 계세요. 특히 월지, 여러분의 월의 아랫장에 있는 이 월지가 겁재인 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고독하죠. 한국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겁재인 분들은 이 파괴와 혁신이 있는 게 너무너무너무 좋은 장점이니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식신상관입니다. 일간의 다음 오행이고, 즉 내가 내보낸 오행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식신인데요. 내가 내보낸 오행이니까 언어적인 표현에 해당해요. 왜? 내가 내보낸 거니까요. 특히 식신은 이 중에 글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내보낸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육친에서는 자녀에 해당해요.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특히 출산을 하시니까요. 동시에 이 식신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도 뜻해요. 이게 내가 내보낸 거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친구들이랑 밥 먹고 마실 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먹고 마시지 않잖아요.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먹으면서 관계도 하기 때문에 내가 내보내는 어떤 모든 언어적 행위가 이 안에 포함이 돼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도 이에 해당해요. 또 동시에 이게 풍류와 낭만과 여유기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즐기느라 내 의지가 약해지죠. 우리 너무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 약함이 요 식신에 해당해요. 동시에 이런 친구들이 즉흥성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막 분위기 좋아지면은 막 야 2차 3차 고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식신이 좀 잘 살아있고, 평소엔 제가 조용한데 뭔가 갑자기 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분위기가 좋은 막 춤추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식신상관이 좀 뛰어나요. 동시에 상관은 음양이 다르지만 똑같이 언어적 표현에서는 말이라는 어떤 지칭을 가져갑니다. 동시에 여자에게는 자녀분이 되고요. 동시에 상관은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 상관의 관이 관자, 쉽게 말하면 뒤에 오는 관성을 뜻해요. 근데 그 상관은 관을 깨버린다, 마주해서 보겠다 이런 거예요. 관은 질서거든요. 그럼 질서와 규칙을 마주해서 똑바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저항심과 정의감이기도 하죠. 동시에 상관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활동력과 표출의 힘을 갖고 있어요. 자, 다음은 재성, 편재, 정재입니다. 일간의 다음 오행이고, 즉 내가 극하는 오행이죠. 자, 편재, 정재 갈게요. 편재 같은 경우는 일간과 음양이 같아요.
즉 남녀에게는 아버지를 공통적으로 뜻하지만 이 편제에 치우칠 편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정은 뭔데? 발을 정자입니다. 치우칠 편자를 쓰다 보니 뭐 편애하다, 편식하다 할 때처럼 어딘가 하나로 솟구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돈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사업성의 돈을 뜻해요. 한 번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딘가로 훅훅 하게 되는 돈을 사업성의 돈이고 약간 유동성이 있는 돈이라고도 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주를 보시다 보면 사업가 사주예요 라고 하실 때 보면 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들 통변하시곤 합니다. 이 동시에 이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극하고 내가 함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인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돈을 함부로 하고 싶어요? 돈을 우리가 떠받들고 살잖아요, 지금. 500원짜리 무거우면 좀 버리고 싶고 한데 절대 버릴 수 없어. 100원도 버릴 수 없어, 저는. 예. 그리고 동시에 넓은 네트워크를 뜻하기도 해요. 왜? 내가 내 맘대로 사람들을 모았다가 흐트러지고 가랄 때 갔으면 좋겠고 오랄 때 왔으면 좋겠고 내가 내 사람들을 마음껏 쓰고 싶으니까요. 동시에 편제는 그만큼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시거든요. 동시에 정제는 발을 정자를 쓰다 보니 남녀에겐 똑같이 아버지로는 연결이 되지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재성이 시어머니다라고도 하시곤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알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 사주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성이 꼭 시어머니에만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떤 고서들에서는 이 재성이 시어머니도 해당한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제 같은 경우는 발을 정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편제가 치우친 어떤 돈이었다면 발을 정, 내가 카운트에서 들어오는 돈이란 얘기예요. 즉 안정적인 급여를 뜻하죠. 동시에 이 발을 정자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내가 세고 싶은 거예요. 원만한 관계들을 좁은 관계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만큼 성실해요. 꾸역꾸역 무언가들을 꾸준하게 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가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걸 되게 인색하다라고 하세요. 정제를.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막 인색하다고 쓰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가 정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색한 게 아니라 기브앤테이크가 좀 확실해요. 왜? 내가 말 그대로 발을 정자를 쓰다 보니까 내 눈 안에 내 수중에 들어온 돈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로 투기하지 않죠. 예, 왜냐면 투기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제 가지신 분들이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려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급여 열심히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3만원짜리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나도 3만원짜리 당연히 줘야 돼요. 이 사람은 덜 줘도 미안하고 더 줘도 뭔가 좀 불편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좀 정제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다음은 드디어 관성이라는 거예요. 뭐 일간의 다음 오행이고 즉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그 중에 편관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뜻해요. 남자분들에게는 자녀에 해당하고요.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에 해당합니다. 이 관성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편관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회 규율, 규칙, 어떤 매뉴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압박에 평소에 시달려요. 쉽게 말하면 긴장도와 예민도가 높아요. 내가 밖에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내가 신뢰하면 어떡하지? 또는 약속에 늦으면 어떡하지? 즉 쉽게 말하면 약간 관성이 많거나 관성이 위아래로 하나씩 있더라도 잘 살아있는 분들은 이 편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제2일 확률이 조금 높아요. 약간 압박을 받는다거나 무언가를 꼭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규칙적으로 살려고 하시는 삶을 살 때 편안해요. 막 즉흥적으로 무언가들이 막 벌어진다거나 예상에 없던 것들이 막 일어나면 이 관성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중에 편관은 특히 더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편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리더십과 무언가를 끌고 가는 힘이 좋아요. 되게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처럼 제가 밑에 줄다리기라고 적어놨는데 이 완급 조절들을 사람들과의 속에서 잘 해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관이 뭐 나쁜 남자다 이렇게 통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처럼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관은 명예욕과 명예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소위 말하는 가오 빠지거나 모냥 빠지는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 자, 정관 같은 경우는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뜻해요. 아까 말했듯이 남자에겐 자녀, 여자에겐 남편에 해당하고 동시에 이 정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정을 좀 추구하세요. 또 이제 정관이 오는 해들에는 좀 안정이 되겠죠. 동시에 묵묵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정관이라는 거는 발을 정자를 쓰기 때문에 아까 정제랑 비슷한 뉘앙스로 보수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편관, 뭐 칠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편관이 오면 그 애는 죽었다 뭐 이러시는데 저렇게 무언가 압박을 주고 어떤 줄다리기를 해야 하고 긴장도가 높아지는 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주의 고수는 이 편관을 잘 써요. 왜냐하면 이 편관이라는 게 통과 의례거든요. 내가 나에게 나를 긴장도 하고 내가 어떤 과업에서의 조금 더 넘어가게 하는 그 능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낼 때, 넘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도 합니다. 네, 동시에 부정적인 느낌도 있어요. 편관이 아무래도 건강이나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일상을 조금 망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좀 잘 살아있거나 관성이 좀 심하게 오시는 해에는 무조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식신상관을 써야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식신상관이 뭐였어요? 관성을 깨버리는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좀 찾으시고 낭만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성, 즉 일간의 직전 오행이에요. 내 바로 직전, 다다다음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내 직전 오행을 뜻하고 나를 생하는 오행이에요. 편인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뜻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됩니다. 동시에 문서, 계약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해요. 왜? 나를 생하는 오행이니까요. 동시에 이 중에 편인, 이 사주를 조금 좋아하시거나 타로나 어떤 신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교 중에서 편인이라는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편인은 독특한 끼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인 학문도 이 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변덕심이 조금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쉽게 말하면 편인과 정인이 섞여 있으면 더 심해져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 기질을 조금 잘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편인 정인이 두 가지가 있다면 생각을 조금 줄이세요. 재는 걸 좀 줄이시고 빨리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재다가 너무 헷갈리고 너무 고민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정인 같은 경우는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뜻하고 공통적인 어머니, 문서계약, 종교예요. 이 중에서 학문, 아까는 그 예술적으로 하는 거였다면 요거는 내 공부적인 것을 뜻하는 게 학문이에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근데 인성이 문서랑 계약인가요? 당연하죠. 왜? 나를 생하는 오행인데 우리 집문서, 차문서, 아니면 회사 계약 이런 거 왜 해요? 내가 나를 조금 더 채워가려고. 동시에 종교도 왜?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나를 채우려고. 그래서 이 중에 정인은 인내심에 해당합니다. 즉 사주에 이 정인이 잘 살아계신 분들은 인성, 즉 엉덩이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무언가의 일을 고진감래처럼 꾸역해서 버티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정인에 해당해요. 좀 어떻게 이제 여러분 십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만세력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나 한번 좀 살피시면 좋고, 특히나 제일 잘 느끼고 싶으시다면 월지, 월의 아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월의 바닥, 월지는 나를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발작 버튼이기도 하고 나를 움직이는 온 오프의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용해 볼까요? 내가 목이라면, 내 일간이 화라면, 내가 토라면, 금이라면, 수라면 과연 나에게 비식재간인 어떤 오행의 순서가 되는가를 한번 각자 노트나 필기하시고 싶으신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